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및 안전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협력 확대, 인적 문화교류 촉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등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경제와 민생, 무역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으며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한 달 이상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4%였습니다. 부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11%, 의대 정원 확대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등이 꼽혔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 14%, 소통 미흡 10%, 독단적 일방적 8% 등이 거론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9%,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 개혁신당은 4%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현재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달보다 훨씬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렸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출 개선과 내수 회복세에 따른 것입니다. 금통위원 중 1명은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나머지 5명은 3.5%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불안과 경기 개선세로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고물가로 인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고 한국이 뒤따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9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48,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4년 일본을 처음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48,922달러, 일본은 41,509달러로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2022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일본 21.3%와 미국 17.0%보다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큽니다.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591만원, 중소기업은 286만원으로 2.1배 차이입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4,799원, 비정규직은 17,586원으로 1.4배 차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성별, 기업 규모별, 근로 방식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는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 금액으로 이전 기록인 골프존의 75억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카카오의 이용자 정보관리 소홀로 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보안 허점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은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임시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까지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다는 보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는 보안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했으나 일부 기존 오픈 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최소 6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통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안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히 지역별 전력 도매 가격과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해 현재의 단일 가격 체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탄소 포집 및 저장 산업 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오후 1시의 오차 규모는 2012년 1.2GW에서 2022년 2.5GW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5분 전 수요와 공급 상황을 예측하고 15분 단위로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실시간 방식을 도입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먼저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기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와 비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이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매 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3일 오전 7시 45분부터 이틀간 대만 해협과 대만 주변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이 동원됩니다. 이 훈련은 연합리젠 2024A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대만을 중심으로 주변 해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입니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 훈련이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 연설 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이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독립에 대한 언급 없이 현상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독립 주장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라이 당시 부총통의 미국 방문 후 9개월 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에도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후 귀국에 맞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만군 당국도 중국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오전부터, 동쪽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저녁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져 대부분 지역에서 20대 후반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강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원 영동, 전남, 경상 지역에서는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